그래서 강연자이신 4기 백조미 동문을 모시고요. 오늘 한 5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백조미 동문께서는 아시아경제 테크 스페셜리스트 기자, 전 뉴욕 특파원, 국제부장 오피니언 부장을 지내셨고요. 저서로 이제 애플, 엔비디아, 쇼크 웨이브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 후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저서를 증정해 드릴 거고요. 또 나름대로 유명한 유튜브인 3프로TV 또 이제 출연하신 경력이 있고 KBS 라디오 이대호의 성공 예감에도 출연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연구 활동도 반대보고만 좋은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에 재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연, 오늘 행사가 우리 총동문회 상반기 첫 행사고요. 지금 스마트폰에 다이어리를 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짜를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다음 행사는 4월 25일 금요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외부 강연자를 초대한 입시 전략 설명회가 있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스마트폰 다이어리에 지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일요일에 종강역 YMCA에서 그 대강당에서요. 우리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와주신 동문들도 계신데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5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아마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이기 총동문 회장님, 경제소 회장님 이제 동문회장배 당구대회가 6월 말 7월 초로 날짜 장소는 미정인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총동문회 행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제 32회 대단한 포럼 우리 총동문회 경지소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제 우리 4기 백조민 동문회 강연 반도체 전쟁과 AI.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지소 회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오신 건가요? 제가 흥행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앞에 10권의 책이 있고 이거는 또 당연히 안 드리겠지만은 오늘 다른 제가 또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요새 진스랑을 만나러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인을 받으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인을 받냐고 했더니 3조달러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사인을 그렇게 받아놨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책에다 받아놨거든요. 우리 동문들 다 만지고 가셔가지고 이 월스트리트에 보면은 황소 있지 않습니까? 황소가 어디가 제일 반짝반짝한지 아시죠? 중요 부위죠. 그거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걸 황소 보러 갈 때 앞에 줄 서면 망한 겁니다. 맨 뒤에서 줄을 서야 됩니다. 엉덩이에서. 자, 이건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께는 제가 또 선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제가 좀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있냐면은 저하고 같은 옷을 함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나온 건데 어딘가에 우리 동문들께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강의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엔비디아, 애플 많이 말 많이 하는데 특히 엔비디아 때문에 말이 많죠. 근데 저는 제 책을 쓰면서 두 가지 기업만 생각하고 썼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왜 시가총액 1, 2를 다투고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요새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항상 저기 삼성전자 까고 있잖아요. 저는 거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대적하지 못하는 회사가 딱 하나입니다. 애플이에요. 과거에 애플은 엔비디아를 키워줬던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절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제품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부품은 단 한 개도 안 들어가요. 그런 사실들을 봤을 때 왜 애플은 이 시가총액 1위고 엔비디아가 2, 3일 왔다 갔다 하고서 둘이 경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짧게 한 번씩 주마간 단수로 한번 살펴드리고요. 최신 동향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임원분들, 우리 연배들 있으시니까 그리고 아이가 있는 우리 아빠들에게 와이프에게 눈치 보지 않고 고가의 게임 컴퓨터 사는 방법도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라는 것이 여기 좀 나와 있죠.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CPU, GPU. 제가 여기 메모리를 써놓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잘하는 건 메모리밖에 없지만은 트랜지스터가 등장을 했고 이제 집적 회로가 등장했고 요것이 어떻게 보면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렇게 지나갑니다. CPU라는 것은 인텔이 처음 만든 게 70년대고요. GPU는 젠슨왕이 만든 게 90년대 초반이죠. 자, 이 AI들은 반도체하고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AI를 만든 이 기반 자체가 어떻게 보면 GPU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 노벨상을 타신 그 교수님들, 그리고 구글들 다 이 GPU를 통해서 상을 수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이 제프 힌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분이 처음 이 GPU를 통해서 AI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동료들에게 오히려 알려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젠슨 황에게 나 GPU 좀 몇 개 좀 보내줬다고 했다가 우리 철저한 중국인인 젠슨 황께서 거절했다는 후문을 제가 그래서 책에 써놨기도 했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플과 엔비디아는 미국 시가총액 1, 2 다투고 있고 모바일의 AI 항공의 철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심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죠. 그 엔비디아 GPU가 최근에 정말 가장 뜨거운 제품이죠. 최근에 나온 5090이라는 GPU가 있습니다. 소비자용. 이것도 뽑기에서 삽니다. 뽑기. 물량이 없는데 사갔다는 사람은 많아가지고 뽑기를 해서 좀 팔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어려워요.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의 주가를 알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부도에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기 보면 M7 주식 중에 부도 날 뻔한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좀 별도로 하고요. 그 2개가 뭘까요? 아시는 분? 애플. 자. 사인이 좀 있다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자. 엔비디아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갔었습니다. 제가 일례로 들었는데, 엔비디아의 홍보 담당 상무가 제가 한 10몇 년 만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안 바뀌고. 제가 처음 본 게 한 2004년쯤이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엔비디아 모든 주가를 다 몸으로 떠났다는 얘기겠죠? 최악의 경우가 2008년이었던데 아마 한 3달러 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인지는 다들 다 아시니까 일각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부자가 많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기업이 뜬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갑툭튀 아니냐고 하는데 단순히 GPU만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장비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30년 만에 기업을 전 세계 최고급에 올려놓은 근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갑툭튀가 아닌 거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칩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정부에서도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한번 일침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저렇게 30년 만에 만들어 놓은 기술을 뭐 1, 2년 해서 만들 수 있겠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몇 년 뒤처지면서 우리 특히 AI 쪽의 연구가 굉장히 뒤처지지 않나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같은 경우는 경영자의 집념이라는데요. 아,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가지고 뭐 제가 뭐 말장난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자신의 고객과 파트너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굉장히 독서를 좀 많이 날리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한때는 친한파였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김치찌개, 불고기, No. 비빔밥, No. 자, 주공이들 뭐 좋아합니까? 잡채, 개고기, 버거 우리 짜장면 소주 썸다운치, 아, 어렵나. 잘게 달린 거. 삼계탕, 우리 우리건 치킨 양념치킨, 조금 더. 베이컨 삼계탕, 조금 더. 짱우리 찜닭, 조금 더. 닭도리탕, 백수 닭도리탕, 조금 더. 백수갈비, 아니, 안 나온 거 있는데 하나 지금. 닭 한 마리. 아닌데. 이게 맞는데 옛날에 많이 먹던 건데. 통닭 닭똥집, 좀 비슷한 거. 좀 전에 거에. 전기 통닭 전기통닭 누구? 저요 너 있잖아. 자, 조카. 제가 여러분에게 취재한 바로는 전기통닭이랍니다. 사노스에 가면은 전기통닭집이 한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가보면은 거기 죽치고 있으면 젠슨을 만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젠슨랑 집에 놀러 가봤다든지 아니면 있으신 분들이 전기통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한국에 자주 왔고 잘 안 된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는 걸 행동을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에서 우리 HBM을 많이 받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객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장사꾼 기업일 수도 있는데 고객에게는 참 잘한다, 파트너에게 잘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간단하게 좀 해봅니다. 자, 세안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엔비디아가 망할 뻔했던 때가 2008년 금융위기 주변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AI의 기회가 있다고 알려준 게 제프 힌선 교수가 2008년 즈음이라고 해요. 그때쯤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쿠다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만들고 이 AI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가 성공에 기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이죠? 쿠다 플랫폼. 자,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이게 GPU입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하려고 잠깐 사왔어요. 이게 2000년에 나온 제품인데 당시 한 300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가가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마 며칠 전에도 최근에 여기 엔비디아 행사하면 젠슨이 항상 이거 들고 나온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진 찾아보시면 보일 텐데 이게 3090이라는 GPU인데 게임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놔가지고 모든 게임하고 AI들이 저 쿠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해놓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이니 AMD라는 다른 회사들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어느 개발자가 이 복잡한 걸 다시 코딩을 다시 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가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는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고용이 있었던 거죠. 좀 전에 아까 뭐
얘기 말씀드렸지만 20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또 한국 기업도에서 20년 다니기 쉽지 않은데 미국 기업이 20년씩 다닌다는 건 이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없이 참 결국 운영해 왔다는 거, 인재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젠스랑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일론 머스크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젠스랑은 중국인이라 했잖아요. 중국인이 그 좋아하는 색깔 뭐? 방금 골드. 골드지. 자, 골드죠. 골드. 이걸 DGX 슈퍼팟이라는데 저게 아마 엔비디아가 처음 만든 슈퍼컴퓨터일 겁니다. 여기 우리 이 자리에 IT 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 하나 사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비쌉니다.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래품을 만들어줘가지고 갖다 준 게 오픈AI였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오픈AI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애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애플이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가양의 의견들 한번 줘보시죠. 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자, 지금 애플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저도 기자지만 좀 죄송하긴 한데 혁신이 없다고 썼잖아요. 애플이 혁신이 없다. 참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애플이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뭐 70년대부터 컴퓨터를 만들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반도체가 없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원하는 수준의 디자인과 성능을 맞출 수 있는 기기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는 정말 미니멀해지면 딱 떨어지는 디자인과 소음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만들어 오는 제품을 보고는 펜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시끄럽고 다른 회사 걸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잡스가 결국 오랜 꿈을 가지면서 이제 아이폰까지 내놓기 시작했죠. 그 아이폰에 결국 삼성에서 만든 칩을 넣습니다. 삼성이 ARM이라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동안 칩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칩이 갤럭시 S 첫판에도 거의 비슷한 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성에서 만들었던 걸 이제 한 1, 2년 지나고 직접 만듭니다. 이제 직접 설계해서 아이폰 5인가 헷갈리네요. 4,4S인가부터 직접 애플에 만든 칩이 들어갑니다. 그게 A라는 시리즈의 칩인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의 발전이 시작된 것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7년에 아이폰 X라는 칩이 나옵니다. 이건데요. 아이폰 X, XS. 이게 지금 중고 시장에서 내놓기만 하면은 고등학생 애들이 줄을 서서 사갑니다. 아직도 25만 원을 해요. 2017년, 2018년에 나왔는데. 왜 사가느냐? 감성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이도 잘 돌아간다는 거겠죠? 근데 그때 이 안에 애플이 칩에다가 인공지능 기능을 처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칩이 들어간 아이폰이라고 성능이 지금에도 그렇게 사실 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AI 기능도 일부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애플 반도체 강점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잡스가 뭘 싫어한다 그랬죠? 자, 소음을 왜 나느냐? 열이 나니까 식히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는 열과의 전쟁이라 지금까지 보시면 됩니다. 항상 반도체를 돌리면 반도체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반도체, 세미컨덕터라는 것은 전기를 반쯤 흘린다는 얘기니까
결국 전기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항상 뜨거워진다. 최신 칩 같은 경우에 점점 많이 최신이 좀 들었지만은 이 RTX 300도 제가 돌려보니까 한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최신 칩은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나는 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칩이 최신인데 뭐 뜨거워서 뭐 공급을 못했다 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 열과의 전쟁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발효롭고 배터리 오래가는 고성능 반도체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쓰고 있는 애플 M1이라는 칩인데 여기 들어간 첫 노트북인데요. 이거는 노트북이 일단 발열이 없고 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무릎에 놓고 쓸 수 있는 렌탈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이게 5년 됐거든요. 작년에 회사에서 받은 인텔 노트북 최신형인데 뜨거워서 못 쓰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인텔이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생존을 고민해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칩이 있다 보니까 아이폰도 말고 워치도 만들고 비전프도 만들고 쓰는 거 있잖아요. VR 기기 다 자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뜬금없이 TSMC를 얘기를 했는데, 자, TSMC가 한때는 삼성전자보다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기 뭐 여러 군데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3조 달러의 조력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인데 이것을 만들어준 데가 TSMC죠. TSMC 매출의 거의 30%가 애플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최신 공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 라인을 거의 못 쓰는 상황입니다. 이 두 회사가 있었지만은 이 두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설계만 하는 회사지 생산은 다 TSMC에서 맡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어요. 아이폰 6S라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아이폰 계열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하고 TSMC가 반반씩 제조를 했거든요. 칩을. 근데 거기서 삼성이 밀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삼성이 TSMC보다 먼저 공정을 앞서갔는데 한 1, 2년 만에 뒤집힌 거예요. 그 이후에 삼성은 단 한 번도 애플의 칩 수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GPU가 2020년에 나와서 2022년까지 팔았는데요. 이게 삼성이 만든 마지막 삼성이 만들어준 마지막 엔비디아 GPU입니다. 이후에 모든 물량 다 TSMC로 다 넘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발열 문제라든지 뭐 설계 유출 우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 대만에 대한 엔비디아의 뭐 취향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한 몸이라 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 거의 한 몸같이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TSMC가 성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사람이 TSMC 모리스 창업자인데요. 이분이 아직도 뭐 열심히 활동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운동에 나와서 굉장히 뭐 발언도 많이 하고 자서전도 냈어요. 근데 이분이 50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분인데 젠스랑이 초기 스타트업 당시에 TSMC가 한번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생산 등등에서 한번 문의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누가 찾아왔대요. 그게 이 모리스 창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도 둘 다 중국이잖아요. 말이 잘 통했을 거라고. 그 지금까지 계속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잠시 경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었는데 2008년 정도예요. 그때부터 이제 삼성이 아이폰 칩을 만든 거죠. 그거를 배합한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경영에 복귀해서
몰아쳐가지고 결국 삼성을 이기는 그런 큰 일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의 격차가 좀 줄지가 않네요. 요 ARM 뭐 이거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뭐 일부 모르시겠지만은 반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쓰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저기 인텔 칩을 얘기했는데 X86이라는 그런 기본 설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부분 ARM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아이폰에도 다 들어가고 갤럭시에도 다 들어가는 설계 기반입니다. 이 덕분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지금의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고 이 회사의 초기 설립에 투자한 회사도 사실 애플이었어요. 그 사실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같습니다. 싸구려 저성능 칩이라는 첫 이미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최근 가장 강력하게 발표하고 있는 블랙웰 칩에도 서버에도 이 회사의 설계에 기반한 칩들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이 노트북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애플의 새로운 노트북에도 이 설계가 들어가 있고 MS가 최근에 밀고 있는 AI PC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퀄컴이 만든 칩을 또 이 ARM이 많이 지원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인텔을 지금 우리 세대는 PC 하면 인텔이었잖아요. AMD 하면 싼다, 싸구려, 싼 마이. 지금 아이들한테 인텔 PC 사준다고 했다면 아빠 욕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요새 영상에 보면은 쇼츠에 보면은 이런 영상이 많아요. 저기 무슨 닭들이 다니면서 부딪히고 있는데 순서를 계열을 정하는 거야. 급수를 정하는데 인텔께 다 떨어져 나갑니다. AMD 경쟁사 AMD가 치고 올라갔죠. 이 회사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경영학적으로 참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2017년까지도 정말 그 독주의 독주를 거듭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 주가도 좋고 제품도 괜찮고 경쟁사 많이 못 따라오는데 뭐하러 우리가 돈을 많이 쓰냐 주가만 관리하자 했다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털려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 회사가 거의 뭐 몰락 직전이다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이 연합해서 인수를 한다. 특히 뭐 삼성전자를 이기겠다고 저한테 단언했던 CEO는 며칠 전에 또 날아갔더라고요.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참 이 기업 경영사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또 추락한 경우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여기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적으로 PC 산다고 할 때 지금 인텔을 무조건 산다고 하시면은 정말 이 소비자 아이들에게 욕먹는다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인텔이 실패하는 원인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혁신 부족도 있고요. 뭐 바이든하고 함께 파운드리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이거 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돈만 먹는 하마죠. 며칠 전 상가집에서 전 인텔 분들하고 술을 한잔 했는데 불과 3년 전에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돈이 없지 않았다. 내가 잘릴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역사적인 추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이게 전 CEO인데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동양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했고 미국 청교도인 아미시 출신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입시적인 분인데 이분이 인텔을 구하러 왔지만 결국 실패했죠. 여기 삼성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삼성이 잠깐만요.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다가 지금 메모리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텔과 삼성이 좀 딱 비슷한 케이스 같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좀 많이 지연이 됐고 그 지연된 시간만큼 추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엔비디아 저가칩이 많이 팔린대요. 근데 또 거기에 삼성 칩을
메모리를 많이 넣어줬다고 하는데 왜냐면 너무 고가가 아니니까 저가니까 삼성칩을 넣어줬는데 그게 또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단다 중국에서는 또. 그래서 아마 최근 실적은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사직생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빨리 바뀌지 않으면 인텔가처럼 뭐 찌끼찌끼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텔처럼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되겠고 더 나은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더 좋은 그 모습을 보이길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AMD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싼마이 지금 용산에 가면 거의 넘버원이에요. 저도 얼마 전 지금까지 작년까지 단 한 번도 이 회사의 칩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2개를 샀습니다. 아이거나 제 거나. 한 4년 된 칩을 10만 원도 안 하는데 뭐 게임 다 잘 돌아가더라고요. 역대급 가성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지금 만년 이유가 지금 시가총액 인텔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 팹이라는 걸 인사했다는 그런 배경도 있어요. 저도 한번 이 AMD 팹을 가봤었는데 사실 뭐 투자도 많이 못하고 하니까 좀 부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과감히 정리해버리고 이 회사도 TSMC에다 주문을 맡기면서 지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정말 대단한 회사긴 하죠. 최근에 이게 제가 반도체 처음 투자를 할 때만 해도 이 회사는 하이닉스는 본사가 이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치동 쪽에 항상 그 기사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고민했었죠. 그런데 이게 SK그룹이 인수가 되고 시너지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뭐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엔비디아하고 하여튼 짝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HBM이라는 게 삼성이 처음 만들었지만 뭐 돈이 되겠냐, 메모리를 잘 만들지, 일반 범용 메모리 그런 인식 속에 좀 뒷전으로 터졌는데 하이닉스는 이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다 보니 갑자기 AI가 터진 거죠. 엔비디아가 공급을 못할 망도의 그런 수요가 생기다 보니 하이닉스에 똑같은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는 거고 크게 성장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뭐 당연한 건데요. 이거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AI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제프 힌턴 교수죠. AI를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토론토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토론토에 있으면서 토론토가 굉장히 중심이 돼가지고 AI의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I가 GPU로 돌파를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다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들 뭐 아까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GPU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2,000장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GPU가. 근데 그것이 저도 찾아봤더니 연구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질문에 응한, 설문에 응한 것들이 2,000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보면 대부분 좀 저가품이 많았는데 해외 기업들은 뭐 30만 개, 15만 개 뭐 이렇게 구매해서 설계를 하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도 발표가 되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취재 갔었는데 H100이라는 신형 칩이 56개가 새로 설치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근데 그 칩이 바이오 쪽에 설치된 것이 전산과 출신 쪽에 설치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겠고, AI가 지금 겨울이냐 아니냐 말이 많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저도 뭐 $110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 판단에는 아마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꺾인다라는 부분들은 이 칩이라는 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야 되는데 수요는 여전히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나왔던 NPU라는 그런 신경망이라는 칩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것도 성적이 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극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다음 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10분이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CES 2000하고 GTC 2025 오늘까지 한 행사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GTC를 갔으면 이 자리에 못 쓰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좀 힘들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CES라는 것이 가전주잖아요. 근데 올해는 젠스랑이 첫 키노트를 해가지고 메인 타이틀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얘기했던 것이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온다고 했죠.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는 뭐 좀 지나가시고요. 양자는 20년 후에라는 또 발언을 했습니다. 요건 제가 사전에 직접 들었고 요거는 제가 끝난 행사 바로 다음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자들도 사실 이 발언은 못 듣고 받아 쓴 건데 정말 양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이 발언 보시고 아마 그 다음날 반토막 났죠 다. 그래서 자, 엔비디아가 리딩 키노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 곳곳에 많이 보였어요. 우버, 토요타, 하이닉스, 현대차 다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솔루션들을 내놓고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만 주가가 좋았어요. 자, 왜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앞부분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3개 있잖아요. 우리 동문 중에 박순동 공무원도 이 자율주행차 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이 자율주행하는 것이 구글이 있고 아마존이 있고 토요타, 우버 이렇게 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하면은 이게 운전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어려운가요? 숙제가? 자, 어쨌든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자율주행의 핵심이 아이폰에도 있는데 이 라이다 센서가 있을 것이고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을 것이고 얘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미 학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잖아요. 테슬라 차량에 8개의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찍고 있는 사진을 테슬라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서 지금 비전으로 지금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비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가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사야겠어요? GPU를 사야 돼. 좀 전에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의 라인이 2개입니다. CES에서는 이 구글 웨이모가 주력을 했는데요. 아마도 축스 그렇고 이게 다 보시면은 AI 할당을 하는 회사예요. 가만 봅니다.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존 AWS라고 데이터 센터의 그 클라우드 사업의 넘버원 기업이고 구글 뭐 우리 예전에 뭐 구글 AI 뭐 말실수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심으로 AI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라이다는 웨이모, 테슬라는 비전. 아마 테슬라 쪽에 이 칩 수요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을 직접 만든다고 하고 있고 현대차도 엔비디아가 깜짝 협력을 발표해가지고 그런 주가가 좀 많이 강세해 보였습니다. 눈치 빠르게 되는 쪽에 붙은 것 같아요. 농기계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물리 AI가 있다고 AI에 대해서 젠스랑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우리 황 선생님이 작년부터 로봇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봤던 로봇들 대부분 기계학인데 결국 이 기계가
AI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예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너무 활용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춤추고 하는 영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100% 아직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엔비디아 전시회 현장에서 봤던 로봇들은 좀 답답합니다. 그 결정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몇 분 데모하니까 내가 자고 있어. 왜 잘까요? 배터리. 배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발전을 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발전을 계속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도 로봇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젠슨왕이 그걸 노리고 그 시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로봇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최근에 옵티머스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내놨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로봇 산업도 결국 AI가 뒤 배경에 있다. 그래서 젠슨왕이 저렇게 떠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게 뭘까요? 아까 그거 블랙을 블랙을 조금 더 RTX50 이렇게 시꺼먼 거 생겼네. 자, 이번에도 황금색이죠? 황금색이면 아까도 DGX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누구 저거 좀 전에 뭐? 자. 저게 CES 때 발표한 슈퍼컴퓨터인데요. 제금이 3,000달러로 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정식 이름을 달고 나왔어요.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아마 예약 판매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보시면 아까 로봇이 있었잖아요. 제가 순서 잘못 넣었는데 이 로봇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번 GTC라는 행사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었어요. 얘가 지금 화제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워리. 그러면 저 로봇은 누가 만들었을까? 로봇은 누가 만들었을까? 디즈니. 자, 디즈니. 오 진짜. 이 공개 맞네. 이 공개 맞아. 자, 이제 디즈니까지 로봇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들 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현대차 그룹 산하잖아요. 소프트뱅크가 그걸 샀다가 뱉어냈는데 이제 로봇과 AI가 붙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로봇가 작년에는 정말 조그만 로봇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저 디즈니 로봇 하나 아주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시선을 많이 뺏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로봇가 점점 또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제가 GTC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일각에서는 AI 우드스탁이라고 그러는데 우드스탁 로봇 페스티벌이라고 젠슨왕이 스스로 이제는 이름을 바꿨어요. AI 슈퍼볼이라고. 제가 드리는 제안은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게 지금 4090입니다. 4090. 제가 갖고 온 게 여기 3090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차이냐? 얘는 지금 100만 원이고요. 얘가 지금 한 4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한 달 반 전에 한 280만 원이었어요. 왜 120만 원이 올랐을까요? 지금 중고나라에 이거 올리면은 1분 안에 저기 아마 한 문자가 한 10통 가까이 올 겁니다. 왜 올랐을까요? 오 시리즈가 그만큼 성능이 안 나와서.
전력 소모가 낮아서요. 또 오시리즈 성능이 떨어져서. 5090 구하기가 힘들어요. 대체 근데 왜 490만 원 거리, 400만 원 거리 였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이유는 아이고 이거 빼놨는데 안 써놨네. 딥시크 때문입니다. 딥시크. 자, 딥시크가 1월 말에 나왔잖아요. 설날 때. 자, 이 딥시크라는 것은 우리가 전화기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내 컴퓨터에 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그랬는데 내 컴퓨터에 깔면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이 300과 400이 돼야 되더라고요. 왜 메모리가 많이 팔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나라 메모리 잘하니까 AI를 하려면 더 많은 정보 데이터를 이 그래픽치에 올려야 되는데 이 90 시리즈가 최소한 이 90 시리즈가 되지 않으면은 딥시크가 웬만하면 크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이 칩이나 이 칩을 회사에나 깔아놨을 때, 연구실에 깔아놨을 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알파폴드라는 구글의 제품이 있는데 AI인데 그 PC에 깔아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동문인들이 이것을 개선을 해서 또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하나 팔았는데요. 나오신 분이 우리랑 연배가 비슷한 아저씨더라고요. 나는 애들이 와서 사갈 줄 알았는데 왜 사시냐고 했더니 AI 해보려고 산다고. 너무 재밌다고. 근데 AI 모델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올라가질 않는다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이 300도 밑에 거는 한 30만 원도 안 하는데 30만 원, 한 50만 원 하는데 얘는 바로 두 배 돼서 100만 원을 합니다. 이것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개조를 해가지고 더블로 붙여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칩이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라는 얘기는 한 기업의 독주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좀 풀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깔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진핑 주석이 오픈 AI 딥시크와 다른 기업들과 다 하는 것들을 중국 10억 명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건 굉장히 큰 회의를 했는데 그 얘기는 내 집에다가 내 회사에다가 AI를 깔고 연구를 해라. 그런 신호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게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기업마다 내 직접 서버를 깔고 내가 AI를 개발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가 굉장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경영자분들, 임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AI를 사용하지 않는가 AI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직도 AI 사용하지 않으신 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GPT, 퍼플렉시티는 검색, 클로드는 말을 잘해요. 얘는 구글이 AI 못했지만 지금 AI 스튜디오라는 걸 가지고 공짜로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LN 노트북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좋고요. 그리고 PPT는 자, 다 제가 간말하는 걸 AI로 한 달에 $20 주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 참 편리하니까 안 쓰신 분들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GPU를 선물하자. 자, AI 게임의 시대가 끝났고 AI 시대입니다. GPU가 필요해요. 근데 4090이 제가 아까 400만 원씩 받았는데 500은 550만원씩 600만 원 정도 합니다. 많은 거랑 800만 원까지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요새 3090이라는 GPU가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것을 509이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떴어요. 아내 몰래 살아 나왔다고 뉴스에 다 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내가 봤을 텐데 그래서 PC 커뮤니티에서는 저게 무슨 짓이냐고 바보짓 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 AI를 해주려고 사러 왔다 했으면 될 텐데 실수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게임용 PC 사주겠다 얘기하지 마시고 AI용 PC랑 사주겠다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이 GPU만 필요한 것이 만이 아니고 메모리가 큰 맥 같은 경우도 좀 웬만큼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써보거든요. 아마 인텔에서 나온 일반적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데스크탑은 좀 쉽지 않아요. 맥이 아니면은 이 GPU가 붙은 그런 PC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작은 슈퍼컴과 이 큰 슈퍼컴 이게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엔비디아가 애플을 경계하느라고 좀 저렴하게 내는 것 같은데 이게 $3,000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게. 얼마 전에 만난 사장님 한 분도 저걸 사야겠는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는데 곧 발표하는데 어떻게든 줄을 내서라도 한번 사봐라. 저게 그냥 AI용 서버를 하시는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싸기 때문에 보통 AI용 데이터 센터용 GPU 살려면 뭐 중소기업도 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게 몇백만 원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50대 지금 우리 초기들인데 저런 것들 이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연구 좀 해! 라고 하는 강단 있는 사장님들이나 임원분이 되시면 그 회사는 앞으로 더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애플도 한마디 딱 한마디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애플이 제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드리는 게 AI 시대에 지금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되고 있잖아요.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이 기본 굴러다니는 게 뭐 몇 수십억 대인데 여기 하나 들어가면은 기본 앱만 깔리면은 그냥 땅스코에 훔치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그 국가 AI를 다 합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애플 AI가 좀 원래는 4월부터 좀 많이 구현이 된다 그러는데 좀 지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AI 시대에 뒤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모든 AI를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픈 AI가 저기 카카오하고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도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게 없는 기업들은 협력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기회가 있다는 걸 애플이 갖고 있고 또 다양한 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AI를 하기 위한 반도체를 또 이제 앞으로 애플이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 한번 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발언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포토카드 있잖아요. 그 만약 기억을 쓴다고 치면은 우리가 규칙을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AI 쓰는 것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본 적은 아직 없으니까 보기는 했죠. 눈앞에서 보기는 했는데 돌아가는 걸 보지 못했는데 아마 젠수랑의 말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를 갖다 깔아가지고 뭐 쿠다 설치하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장담하니까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더 살 수가 있느냐. 500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좀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저것도 살 수 있느냐. 아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줄을 빨리 서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각하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선물이 남았는데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출연해도 되니? 질문 해주세요. 네. 아니 저는 그 챗GPT와 퍼플렉시티 같은 걸 좀 쓰고 있는데 AI를 아이들한테 사용하라고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툴을 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AI 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교의 자매학교인 단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그래서 있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내는 거를 한번 아이를 보내볼까 고민했는데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다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뭐 몽파에서 바로 한 20억, 30억대로 치솟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활용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을. 우리가 뭐 80년대 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이 아직 이룰 수 있지 않은 거는 우리 앞세대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컴퓨터도 빨리 썼고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했고 엑셀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도 빨리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대가 되더라도 경쟁력이 크게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대 아이들도 AI를 탑재한다고 하면은 동시대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더 앞서가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컴퓨터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대 대장님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2시간씩 PC 강습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분은 굉장히 배우려고 했어요. 그걸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다른 뭐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AI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써보게 하고 물론 게임보다는 좀 중독이 덜 할 테니까 뭐 간단한 거라도 한번 써보게 하고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 또 본인이 또 다른 또 길을 찾지 않을까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아까 책을 드렸잖아. 네, 알았어. 또 질문. 여기. 네. 네. 부장님. 예, 그 AI 시대가 우리가 뭐 좋던 싫던 이미 와버렸는데요. 궁금한 게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AI 때문에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들 또 가장 좀 핫하게 뜰만한 그런 직업들이 신문에도 좀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단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뭐 써보고 뭐 고민을 해보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초보 컴퓨터 코딩 설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너무 또 중간 정도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코딩 기술 가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 메타가 지금 페이스북이 한때 거의 망하는 줄 알았는데 AI로 좀 굉장히 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잘 되는데 왜 구조조정을 해? 했더니 몸값이 높은 사람들은 자르고 또 밑에 사람들도 끌어올린 새로 또 고용을 한 거죠. 근데 그 과정 가만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어지간하게 낀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싼 인력으로 다시 배치한 겁니다. 물론 싼 인력도 또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코딩 부분에서 좀 위험한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고요. 잘 될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저는 기자도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기자들이 했을 때 주제를 잡는다든지 방향성을 잡는 것에 대해서 AI는 그런 부분을 못하고 결정적으로 인간과의 교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간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업들은 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로봇가 활성화됐는데 로봇가 내 몸을 마사지한다 생각해 보시죠. 물리치료를 해준다. 받고 싶으실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물리치료를 하면서 내가 나를 치료해주는 분과 교감도 할 수 있고 나의 몸을 봐주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우리의 인격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좀 아직도 인간이 할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고 판단을 합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질문하셨으니까 여기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근데 중요한 거는 코딩을 알아야 시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시킬 줄 알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중에서 특별한 질문이 있다면 더 밀어줘야겠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 3년 전에 코로나 시국 막바지에 접했던 뉴스인데 삼성에서 지금 이제 점점 축소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GPU 기능들도 어떻게 보면 CPU 기능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CPU를 집어넣고 램을 집어넣는 컴퓨터가 나올 거라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에서 본인들의 램 안에 CPU와 GPU를 집어넣는 컴퓨터 완성체를 조만간 출시할 거다라는 기사를 제가 22년도에 봤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약간 지금의 삼성처럼 구석에서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인텔과 애플과 그리고 파이어폭스가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적으로 공지든 소식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자기가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한다는 그런 카더라 뉴스 좀 흘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카더라에서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쪽에 관련돼서 새로운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AI 기술 선전을 만든다는 그런 소식들은 없었나요? 그 질문은 사실 좀 제가 몇 가지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라는 것이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 표준을 지금까지 만든 게 인텔하고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을 넘어서 다른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하이닉스가 인텔에 가서 D램 규격을 받아왔어요. 그 규격대로 지금 PC를 만들고 서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HBM이 허용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혁신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HBM 같은 경우도 HBM 내부 안에 마지막에 GPU를 넣을 수 있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엔비디아가 허용할 것이냐, 자기네 그 주 사업 영역이니까 아마도 끝까지 방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전에 말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메모리에다 판단할 수 있는 기능, CPU 기능을 합쳐서 무슨 뭐 피물 메모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오래 얘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의견이 많더라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 물론 도전을 해야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 참석하신 우리 동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확실히 필요한 게, 그래야지 이런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제품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강관계상 질문 보완받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박수! 본부장님, 자, 감사패를 전달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문이 아니고 또 여기 뒷딸 빼고 저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저 누구신지요? 친구? 조카 친구. 잠깐만. 사이즈가 맞으려나 모르겠네. 좋아. 좋라.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조카. 조금 큰데 조카 여자친구. 장시간 강의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백종민 자기 동문회 국사원장님 자, 정기수 회장님께서 오늘 강연자인 4기 백주민 의원님께 자, 우리 대단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죠. 감사패만
말씀 또 우리 강사의 따님도 오신 것 같아요. 알아서 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모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작년에 새로 공부회장 취임하게 된 이봉주소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처음 대단한 행사에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저희가 4월달 대단한 계획이 있는데 이제는 좀 수능이랑 국회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나고 저희 아까 이제 예고를 해드렸지만 식사 자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대충 수풀갈비 그쪽으로 예정 예약을 해놔서 그쪽 이동하시면 되고요. 오늘 원래 저희가 이 대단함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행사가 저희 동호회, 그다음에 지역 모임, 그다음에 직능별 부회장 회장들도 해당되신 분들만 잠깐 남아가지고 할 거고 그 전에 마지막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데